한때 나는 비타민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을 손에 꼬불꼬불 쥐고 여행을 떠나듯 물과 함께 털어 넣었다. 비타민 C는 감기 예방에 필수라 생각했고 비타민 D는 피부와 면역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었다. 비타민 B9는 에너지 증대와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비타민 E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비타민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게 되었다. 우선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바다.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주장은 많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해가 크다. 물론 충분한 비타민 섭취가 신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는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과잉 섭취는 결코 권장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비타민 D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자. 태양빛과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현대인은 햇빛 아래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보충제는 일정 부분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식사와 생활 습관,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나친 보충은 칼슘 농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비타민 B9는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관련한 적극적인 보충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비타민 B9 역시 균형 있는 식단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복용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보충제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E와 그 항산화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매력적이다.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과다 섭취는 출혈 경향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비타민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이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식품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얻으려 노력하는 것이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 아래 필요한 비타민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때 뛰어다니며 배웠던 나의 비타민 여정도 결국 이러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것은 적절함과 균형에 대한 이야기인 듯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늘어난 체중 때문인지 예전보다 둔해진 몸의 실루엣이 거울에 비쳤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한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을 알아보던 중 간헐적 단식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유행 다이어트 방법이라 여겼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후기들의 눈길이 갔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단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엄격하게 나누어 두고 정해진 시간에만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이었다. 16-8 방식, 5-2 방식, 혹은 한 끼만 먹는 하루 단식 등 다양한 변형이 있었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16-8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즉, 하루에 16시간을 단식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원하는 음식을 먹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과연 이렇게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무언가를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법이니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다. 첫날 나는 아침 7시에 눈을 떠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12시까지 버티겠다는 결심으로 견뎌냈다. 평소라면 커피와 함께 간단한 아침을 먹었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후로는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배가 출출하더라도 참고 넘기는 법을 배워야 했다. 12시에 첫 끼를 먹을 때쯤에는 배가 고팠지만 그 간절한 배고픔이 식사를 몇 배 더 맛있게 느끼게 했다. 그리고 오후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친 후 이제는 다시 긴 단식 시간을 보내야 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도 종종 찾아오는 심리적인 허기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허기를 조절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물과 허브티로 위안을 받으며 배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의외로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나는 체중계에 올라섰다. 그동안 별다른 운동 없이 단순히 식사 시간을 조절했을 뿐인데 눈에 띄는 체중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매일 느꼈던 불필요한 군것질에 대한 욕구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의외로 내 식습관이었다. 정해진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과식의 위험도 적어졌다. 이를 통해 나는 간헐적 단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에 따라
그 효과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이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방법일 것이다. 결국 개인마다 몸에 맞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나는 앞으로도 나만의 균형 잡힌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한 때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일상은 늘 바쁘고 긴박했으며 식사는 대체로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즉석식품에 의존했다. 야근이 잦고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는 그에게 있어 끼니는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료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혈압은 높았고 체질량 지수는 비만에 가까웠으며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았다. 그는 이 결과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고민 끝에 그는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식단에도 변화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막상 실천을 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다. 우연히 찾게 된 정보는 슈퍼푸드라는 단어였다. 활기찬 삶과 장수의 비결로 소개된 이 음식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적은 양으로도 큰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했다. 그날 이후 그는 슈퍼푸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가 선택한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다. 자그마한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득했다. 블루베리를 먹은 지 단 몇 주 만에 그는 피부가 맑아지는 걸 느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둘째는 귀리였다. 아침마다 귀리를 우유에 섞어 먹기 시작한 그는 점차 소화가 잘 되고 체중도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를 겪었다. 특히 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의 고민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아보카도 역시 그의 식단에 추가되었다.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줘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스무디나 샐러드의 재료로 활용되며 매번 새로운 맛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 외에도 연어, 견과류, 녹차 등을 슈퍼푸드 리스트에 추가했다. 각 슈퍼푸드는 그 나름대로의 효능과 맛으로 그의 식탁을 채웠다. 이 슈퍼푸드들을 조금씩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정기 검진 결과는 놀랄 만큼 개선되었다. 그는 슈퍼푸드 덕분에 건강한 삶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믿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변화해 나간 결과는 시간과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고자 했다.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말해주며 슈퍼푸드의 효능을 전파했다. 그는 깨달았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의 삶은 이제 슈퍼푸드와 함께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화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바쁜 도시의 소음과 끊임없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김현수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그는 명상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대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듣고 명상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본격적으로 명상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만들어졌다. 김현수는 인터넷에서 명상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심신의 안정을 위한 명상 초심자 가이드라는 책을 서점에서 구매했고 그곳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명상의 기본을 배워보기로 했다. 책은 명상의 기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었다. 첫 장에서는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필수적인 스킬이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그리고 집중력 향상 등 명상이 주는 다양한 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김현수는 이러한 혜택들이 요즘 본인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더욱 집중하여 읽기 시작했다. 초심자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편안한 명상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책에서는 조명, 소음, 온도 등을 조절하여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김현수는 자신의 방 한쪽에 명상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푹신한 방석을 깔고 은은한 향초를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았다. 처음에는 조용한 환경이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 공간은 그의 작은 피난처가 되었다. 명상의 두 번째 단계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김현수는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의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 집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연습하니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점차 김현수는 명상의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좀 더 상쾌한 기분이 들었고 업무를 할 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명상의 상태로 돌아가 안정과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김현수는 스스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명상 초심자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김현수는 자신 안의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명상이 단순한 자기 관리 방법을 넘어서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작은 공간에서 명상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김현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그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었다.